코로나 상황도 있고 또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드려야 되는 게 위성구민뿐만이 아니고 대전 시민들의 이제 염원이었는데 위성복합터미널이 원활하게 조성되지 않는 그런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서 지역에서 정치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같이 드립니다. 아무튼 이 자리가 원래는 그 긴급 토론회로 준비를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10년간 몇 차례의 민간 사업이 좌절이 되고 나서 과연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그 고민 속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좀 한번 들어보자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긴급 토론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아까 이미 소개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토론자를 따로 소개를 좀 드리진 않겠고요. 간단하게 토론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자장을 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 인사가 토론자로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의회의 의견을 대신해서 좌장 겸 토론자로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네 분의 토론자가 이제 나오셨어요. 김정우 교수님, 임성복 박사님, 이광직 위원장님, 전일용 관장님 나오셨는데 저희가 시간상 여기가 적어도 12시 반까지는 비워줘야 됩니다. 아니 늦어도 12시 반까지는 1시부터 이 자리에서 또 행사가 있어서 비워줘야 돼서 토론하시는 분들 네 분들 각 5분에서 6분 정도씩 토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토론 네 분 이야기 듣고 중간중간에 또 제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론회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구글 설문을 통해서 몇 가지 개발 방식에 대한 의견도 좀 들었는데 그 결과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들 5, 6분씩 토론하시고 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의견을 좀 듣는 플로어 토론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발제하신 우리 이상경 교수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순서대로 하면은 제가 어제도 우리 정재우 교수님이랑 대전시 주거정책 관련한 토론회를 같이 좀 나갔었는데 위성복합터미널을 어떤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많이 좀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모건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정재우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유성복합터미널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참 대전 시민들의 어떤 수건 사업인데 참 장기간 이렇게 좀 진행이 되지 못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에 지금 오늘 참여하신 그중에 보니까 주민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상가 이제 소유하고 계시는 상인들께서도 아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제가 또 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지만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저도 이 말씀을 하는 게 맞을지 오늘 지금 주제는 보면 어떻게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갈까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사실 첫 번째는 지금 해제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존 사업자하고의 그런 관계에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다는 그런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부동산적인 그런 측면에 보면은 아마 좀 갈 길이 어느 정도는 좀 험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해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은 아마 대전도시공사는 어떻게든지 이걸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진행을 또 해왔고요. 그러나 이제 업체 측에서는 아마 지금도 해제가 됐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해제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방식이라든지 다른 어떤 사업자가 섰을 때에는 법적인 어떤 그런 소송이라든지 이런 대응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에는 사실은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길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쨌든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수차례 검토가 됐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민간 사업 주도로 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갈 때는 사실은 그 참여하는 기업에 어떤 재정 능력이 사실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 시행을 들어오는 그러한 그 업체들이 굉장히 재정적인 부분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뭐 토지 대금 정도 가지고 들어오는 데는 거의 없고요. 토지 대금도 뭐 PF 계약금 정도만 가지고 이제 PF를 받아서 토지 대금도 지불을 하고 사업비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증오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민간 사업자로 할 경우에는 어쨌든 좀 믿을 만한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또 민간이 그 믿을 만한 업체 또 대형 업체는 또 사업성이나 이게 또 되지 못하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차례 지금 진행하면서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완화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지만은 또 현재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논의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공영 개발, 사실은 그 공영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을 결국은 이제 그 완전한 공공 투자 방식으로, 그러니까 공적 투자죠, 그러니까 대도시공사와 대전시가 모형을 투자해서 가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공영개발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민간 합동 개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재무적 투자자로 들어오는 방식, 오늘 아까 설명한 부분은 재무적 투자자 방식이고요. 또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그 민간하고 어떤 그런 공공하고의 역할을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발표하신 내용이 저는 이제 그 주민들한테 또는 그 시에 이제 그 환원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저희가 좀 그 배울 만한 그런 선행 사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재원 조달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터미널 경우하고 지금 아까 발표한 사례는 좀 다릅니다. 근데 터미널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쭉 찾아보니까 공영 개발로 한 사례는 지금 딱 한 건이 이제 작년 12월에 경기도 연천면에서 이제 그 아주 소규모지만은 경기도에 이제 그 재정을 받아서 도 재정을 받아서 건설한 사례가 있다. 그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뭐 한 30매덕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그 재정적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소개한 부분이 이제 그 민간의 역할에서 이제 그 재무적 투자,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투자에 대한 것만 지금 이제 오늘은 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민간이 일정한 부분, 이제 건설이라든지 어떤 다른 영역의 부분들, 사업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좀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재원 조달적인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발표하신 그러한 어떤 재무적 투자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이제 방법을 도입해서 하는 방법도 굉장히 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 사업이 돼서 남아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오늘 했던 부분은 이제 그 주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그런 주택 부분이고 저희는 이제 터미널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계속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했을 때 과연 어떤 사업성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일정한 부분의 계속적인 그런 투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만회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그 다른 사례를 보면은 이제 금융 조달 방법에서 그 리츠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리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성이 확보가 될 때 이제 어떤 그 투자적인 그런 회사, 이제 그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공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LH에서 하고 있는 공공 임대 리츠라고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쪽에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은 사실은 깊이는 자주 못 해봤지만은
그런 방식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이제 PFV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어떤 결국에는 이제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시행사가 이제 PFV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민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민간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대전도시공사가 이제 아까 이제 지분이 이제 51%라고 하는 부분으로 50%에다가 이렇게 한 줄을 더하는 그런 걸로 해서 하는 방식에 대한 것도 충분히 저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 방법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민간 투자 제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전도시공사, 대전시가 이제 토지를 그쪽에 대고 그리고 이제 민간이 이제 건물을 이제 그쪽에 짓고 그리고 이제 소유권을 이제 대전도시공사나 이제 대전시 이제 이전을 하고 운영 관리해서 그 수익을 가져가는 그러한 방식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BTO 방식이라든지 BOT 방식 조금 용어를 생소하실 분이 계시는데 여기서 B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설입니다. 민간이 건설해서 T라는 것은 이제 소유권을 이전을 하고 그리고 O는 이제 운영을 하는 방식 그리고 BOT는 이제 운영을 하고 이제 소유권 이전을 이제 이후에 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BTL 방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리스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그러한 방식에 대한 것도 저는 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민간 합동 개발이 됩니다. 물론 이제 공영 개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뭐 재무적 투자자든 어떤 사업 방식이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부분이 재원이기 때문에 재원의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간에서 이제 가져오는 방법인데 그거에 대해서 과도한 그런 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이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어떤 민간 투자 제한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정말로 좀 하루속히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대도 해보고 그리고 또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개발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정리가 안 하고요. 다음 분 토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먼저 발표를 해드리는 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를 준비를 하면서 이 자리가 제 어떤 방법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대전시가 지금 아마 다음 주에 어떤 방향으로 유성복합터미널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시장님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입장 발표의 하나의 근거가 되는 주민 의견으로서 마련된 토론회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토론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개발 방식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서 제가 구글 설문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SNS에도 올리기도 하고 또 문자를 주민들한테 보내서 설문에 참여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받은 자료입니다. 물론 이거는 전문적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담보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걸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은 4가지 사업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가 민관 공동 개발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우리 이상경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PFV 방식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민관 공동 개발이라는 표현이 저는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이거를 공공 개발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아무튼간에 민간 공동 개발 방식에 대해서 그것이 1번이었고요. 2번이 공영개발입니다. 공영개발은 두 개가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데 공영개발은 대전시에서 100% 재정 투입을 해서 터미널 시설을 만들라는 그런 개발 방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이 2번째였고요. 3번째는 도시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공영개발과 거의 유사한데 도시공사가 시행이 돼서 도시공사에 비용을 투입하거나 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4번째가
민간 사업자 공모 개발 방식, 이제 지금까지 했던 방식, 이 네 가지 중에서 이거를 장단점을 제가 설명을 하고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좀 선택해 주십시오 하는 설문을 좀 돌렸는데 제가 아까 그 이상경 교수님 발제할 때 그 결과를 갖다가 취합을 해봤더니요 204분이 응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1번 민간 공동개발 방식이 30.4%였고요. 그리고 공영개발을 하자고 하는 분들이 37.3%, 그리고 도시공사 직접 개발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23%,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 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분들이 9.3%. 실질적으로 기존에 하던 민간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이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많이 좀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4개 중에 하나 외에도 하시고 싶은 말씀 좀 남겨주세요 그랬더니 한 104분이 글을 남기셨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조속히 추진을 해야 된다. 많이 나온 단어 빈도를 한번 제가 쭉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도 신속히, 직접 이런 그 단어들이 많이 눈에 비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토론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임성복 대전세종연구원 지역경제교류센터장님이신데요. 우리 임 박사님께서 지난해 유성복합터미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이라는 리포트를 하나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 유성복합터미널이 대전경제에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리포트를 통해서도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자로 좀 같이 모셨거든요. 그래서 임성복 박사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박수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남시 사례가 대단히 현 시점에서 우리한테 주는 그런 시사점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이제 세밀한 그러한 내용들이 더 우리가 좀 확보해서 아마 좀 이렇게 검토하면 더 많은 좋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좋은 면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성남의 사례와 우리 이 복합터미널 우리 유성의 사례가 유사점도 물론 있지만 상당한 좀 차이점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착안해서 좀 우리가 좀 대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업이 좀 자초되고 진행되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죠. 지금 여러 가지 허탈하고 그래서 대단히 좀 긴박하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신속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반복되지 않게 그걸 정교하게 좀 이렇게 대비해 나가는 부분. 아까 성남의 사례도 그런 법률 팀 구성해갖고 사전 사고까지 이렇게 면밀하게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두 번 다시 그런 과오나 실패가 있지 않도록 이렇게 대비를 해 나가는 이 법적 제도적인 완결성을 우리가 구축해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선행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계를 우리가 새로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교하게 우리가 공익과 또 어느 정도의 이익을 또 실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설계를 조속히 기존에
뭐 사례를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새로 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그런 대책도 빨리 강구해 나가는 동시적으로 같이 나가야 될 부분이 설계 다 완료해놓고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저기 성남 사례에서 그 사전이 확정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하는 바가 큰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들도 초기에 물론 이제 개발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전제가 되겠는데 저는 우리 대전에도 이런 SPC 방식의 성공 사례가 있었어요. 대덕 테크노밸리 대전시하고 이제 한화하고 산업은행 3자 협약으로 해서 진행한 사례가 한 번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게 있겠죠. 만일에 우리가 정말 공사 직접 개발이라든가 공용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라면 그거는 결국은 탄력 있게 바로 갈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좀 어떤 그 재정적인 부담이 크고 일단은 이제 금융권과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하는 이러한 개인적으로나 민관 공동 개발이 좀 현재로는 좀 타당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데요. 그랬을 때 과연 도시공사라고 하는 것도 물론 공공법인이기 때문에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고 그래서 금융권을 확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봐지긴 하지만 대전시가 직접 적극 나서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권을 물색하는 부분에서 대전시가 좀 뒷짐지지 않고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제3자 개입으로 해서 들어가 줘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거죠. 그러니까 대전시와 도시공사와 금융 이렇게 셋이 밀착해서 해서 가야 이게 굉장히 신속성 있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아마 시민들도 다 그걸 아마 원할 거라고 봅니다. 대전시가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하나 이제 그 발제자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성남의 지분 구조에 있어서 이 민간 컨소시엄 부분에 이 금융기관이 이제 43% 이렇게 돼 있는데 자산관리사가 참여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런 그 사업의 어떤 필수 요소인지 좀 궁금해서 한번 그걸 좀 여쭤보고요. 도시공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설문에서 단점을 그런 그 건설 사업에 대한 그 경험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트리플시티 용품 아파트 단지를 잘 시공한 회사인데 잘할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사 직접 개발 방식도 가능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물론 해보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 의미에서 볼 때 금융권이 참여하는 이러한 진행 성남의 사례 이것이 굉장히 좀 시사점이 많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우리 이상영 교수님한테 질문하신 부분은 이따가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을 하실 때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토론하실 분이 이제 이광진 경실련 기획위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는데 실제 어쨌든 대전에서 경제 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그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또 여러 그 복합적인 요구들을 많이 모니터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실련의 이광진입니다. 좀 착잡한 마음부터 좀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전부터 이런 논의들이 사업 결정되기 전에 좀 진행되고 어쨌든 시민들이 좀 결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돌고 돌아서 원점이 들어가 보니까 원점인데도 초반보다 더 힘든 원점에 와 있지 않나. 많은 전문가와 많은 시민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대형 개발, 민간 인프를 활용한 대형 개발을 지었었고 지속되었었는데 결국 이제 아주 골치 아픈 상황에 지금 놓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고 결정하고 했던 그 모든 분들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마이크 한 번 잡고서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로 끝나는 이게 우리 현실이고 좀 안타깝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 이전의 사업들이 대규모 개발이 많이 논의됐었냐는 그런 이제 아쉬움이 좀 나옵니다. 우리 지역에 있어서도 이제 유성의 복합터미널에 들었으면은 주변이 엄청나게 활성화될 거다 이런 기대감들을 갖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우리가 그 대전 복합터미널을 보지만은 대전 복합터미널이 입장이 되면 그 주변이 뭐 엄청난 발전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은 그 전부터 주변 상권은 좀 침체돼 있었죠. 근데 복합터미널이 들어서자마자 침체가 아니고 폭망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는 폭망. 뭐 가면은 밤에 그 주변 가기도 무서운 정도의 상황으로 좀 변해 있는 거죠. 그 건물은 화려하지만은 건물 바깥의 주변 상권, 상인들, 건물주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암울한 시기에 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래서 이전부터 시민들이나 많은 또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공영개발은 안 되는 것이냐 하는 좀 생각에서 좀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정재욱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전 사업자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문제도 매우 큰 문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간다고 바로 이게 해결될 것이냐. 한 가지 예를 하나 들면요. 롯데호텔 자리, 도룡동에 롯데호텔 자리가 모건될 거죠. 대법에서 이게 불법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건축허가가 나가 있었죠. 그거 유성구청에서 해제해 줘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대법 판결이 나고 토지 소유자인 모건대학이 이거 빨리 해제해달라 했는데 지금 몇 년째 그 허가 취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여기도 허가가 나가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 그 다음에 여기 터미널이에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터미널인데 터미널 사업자와 관련해서 기존 업자가 받은 거 이런 문제들 다 복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좀 생각을 갖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루아침에 풀 수 없어서 차근차근 단계 풀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좀 성급하게 접근을 하지 말자는 좀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터미널을 이전하자고 얘기했냐? 이 지역에 있어서 큰 문제네.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나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35만인데 그 35만 플러스 이쪽 서구 지역에까지 한다면은 뭐 근 100만 되는 사람들이 여기 생기면 여기를 활용해야 되는데 정말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3만 5천 분단위 터미널만도 못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 분들이 겪어야 하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저는 그 속에서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왜 터미널을 이전해달라고 요구를 했나 이런 좀 접근이 필요하고요. 아까 조승래 위원도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단계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으면 단계적으로 좀 접근하자.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먼저 임시로라도 터미널을 이전시키고 이후에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들도 한 방법이 아니겠냐 하는 좀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뭐 개발 방식들이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뭐 공영이냐, 민간 뭐 합동 민간 공동 개발이냐, 아니면 민간으로서 BTL이나 BTO나 BOT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한두 번 논의해가지고 이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두 번 우리가 시나 구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정책적인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개발 방식이 정말 대전에 가장 유리하고 대전 시민에게 가장 유리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여러 차례의 어떤 과정들을 거칠 필요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합리적 대안들을 찾아내고 그 대안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해가지고 풀어가는 것들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광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 하나 같이 좀 해주셨는데 실제 터미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이전을 해야 되는지 터미널이 없는 건 아닌데 굳이 왜 이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 속에서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터미널의 불편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사업이 결정돼서 최종적으로 지어지는 시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지금 뭐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때까지 임시로라도 좀 이전을 해서 그런 불편함을 덜어 달라 하는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설문에서 대답으로 이렇게 하셨던 몇 분도 계셨고요. 또 개인적으로 만나면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대전시가 저는 같이 이 터미널 문제를 놓고 볼 때 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토론자인데 실제로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정책적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전시에서 하게 됩니다. 대전시 이 터미널을 관장하는 곳이 이제 교통건설부 산하의 운송주차과인데 원래 이제 한선희 국장님이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내일 그 국정감사 때문에 지금 뭐 못 오시고 아무튼 그 전희룡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 토론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예, 박수 주십시오. 네,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장 전길홍입니다. 사실 대전 시민들의 수건 사업인 터미널 건립 사업이 또다시 무산돼서 소관호 담당 과장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시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내 차례나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로서는 시가 책임지고 도시공사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터미널 사업은 그 전에까지는 일단 민간 영역 부분이었습니다. 이 터미널 건립 사업을 대해서 전국 주 33개 터미널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32개의 사업이 대부분 민자로 건설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큰 도시 중에서는 창원시 정도가 지금 공영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민간 사업자가 개발할 때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쇼핑몰 등을 유치해서 사실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터미널을 건립하고 운영하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터미널 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건립하려 해도 사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을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의 분양이 좀 부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터미널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 터미널 사업이 적자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민자 사업자가 선뜻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4차 공모 무산 이후에 저희가 대형 건설사가 있습니다. 주요 상위 20개 사하고 그 다음에 유통사, 예를 들어서 뭐 신세계라든지 이마트, 그 다음에 금융사들을 상대로 저희가 한번 도대체 유동 터미널 사업이 왜 자꾸 자초가 될까? 원인 분석을 하려고 저희가 이분들하고 한번 조선에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해보니까 뭐 저희가 예상한 대로 이 상가 및 오피스텔에 대한 그런 분양이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터미널 운영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걸 일단 그런 부담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런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현재 4가지 정도의 터미널 건립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다시 사업이 무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에는 보다 계획적이고 면밀하게 실현 가능한 확실한 건립 방안 내지 방향을 이번에 제시해서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 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입니다. 이번에 제공할 경우 5차입니다.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건립 비용에 대한 시 제작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터미널을 운영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4번에 걸쳐 민간공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참가 자본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우리 터미널 사업에 참여할 만한 민간 사업자가 있느냐가 사실 관건입니다. 만일 참여할 만한 민간 사업자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선택하기 어려운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민간 합동형 공모 방식입니다. 민간 합동형 공모 방식은 대전 도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 출자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인데요. 다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우리 유성구 터미널 사업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은 대형 건설사업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판계 인접한 도시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의 성공성이 높고요. 여기에 좀 많은 분에게 개발 이익이 발생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환수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는 터미널 건립 사업은 이게 현재 사양 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성이 좋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참여할 만한 민간 사업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할 만한 사업소 제고 방안이나 아니면은 그 인센티브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시 고민이기도 합니다. 현재 저희 그 터미널 그 부지가 이 개발 제한경을 해제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충고 제한이 1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용도를 저희가 현재는 그 업무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현재 좀 저희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도시공사가 참여의 일정 부분 행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 사업자가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의 민간 합동형 공모 방식도 현대 전국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드린 두 가지 방식은 어쨌든 간에 그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라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사실 선택하기 어려운 방안입니다. 민간 합동형 방식이건 아니면 민간 사업자 제공이건 어쨌든 민간 사업자가 있어야만 저희가 사업이 주입 가능하니까 이런 방법은 저희가 사전에 시장 조사를 해서 어떤 간에 그런 민간 사업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가 설명드릴 게 대전 도시공사나 아니면 대전시가 투자하는 고용개발 방식입니다. 먼저 도시공사 고용개발 방식입니다. 이 도시공사가 직접 투자해서 민간 사업자 규모로 터미널을 건립하고 상가 및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과장님, 그 방식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거의 뭐 유사한 것 같으니까요. 예. 그 방식을 특별하게 설명하시진 말고 예. 그 이후에 그 대전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대전공사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하고요. 그다음에 대전시가 100% 그 투자하는 고용개발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어쨌든 간에 시 재정에 100% 그 투자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방식도 저희가 두 가지로 해서 총 4가지로 일단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는 그 4가지 안에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나온 그 토론자님들하고 발전자님들의 그 의견을 저희가 참고해서 어쨌든 간에 그 앞으로 그동안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는 터미널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립 방안을 마련해서 10월 말경 정도에 시장님께서 건립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대전시의 입장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가 마련된 그런 것만큼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좀 최대한 많이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빨리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방식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방식을 가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이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대전시나 도시공사가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사실 오늘 이 토론회가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태 자체가 대단히 엄중하다라는 것을 우리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행정도 다들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정치 같은 경우에는 정당을 가리지 않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 토론회 뭐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한경옥 전 의장님이라든가 손목직 전 부의장님 또 황은주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 그리고 최혁수 의원님 다들 끝까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바로 그런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방증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회 차원에서 마련된 토론회다 보니까 주민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는 이제 그런 시간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또 주어진 시간이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토론 들은 거를 토대로 해서 오늘 오신 그 분들 중에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 분들을 몇 분 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시간 관계가 있으니까 최대한 압축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손을 들면은 여기 그 무선 마이크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예. 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저기 오광영 시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론은 민간 참여를 별로 바라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건 공공개발이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공공개발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전시나 대전도시공사가 전에 출자해서 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이거는 예산 문제가 아마 있으신 것 같고, 그러면 그 토지 임대부 분양식으로 토지는 대전시가 갖고 위에 이제 상업시설보다는 이제 오피스 시설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거는 좀 정치권에서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뭐 세종 간다는 말 있잖아요. 뭐 지금 사무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다는데 한 63%밖에 못 쓰고 있다고. 그럼 거기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이제 사무실 공간 유치하고, 또 만약에 또 혁신도시에 내려오는 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원이 내려온다. 그럼 거기에 이제 사무실 공간 유치하면은 토지는 대전시가 갖고 건물은 정부나 기업원에서 짓고 거기에 따른 토지에 따른 임대 수입을 대신에 이제 1층이나 1층, 2층을 임대를 대전시에서 받아서 거기를 이제 터미널하고 일부 상업시설로 운영하면은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땅만 대전시가 소유하고 건물은 분양하든가 임대하든가 해서 임대 수익을 받아서, 어차피 터미널은 제가 볼 때 적자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수익을 남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시민의 접근성 차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나름 생각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다른 분 계신가요? 예, 저 뒤쪽에 말씀하시면서 성함만